아리랑 라디오 하트어택에서 김우관님이 추천하신 책 두 권이 도착했어요. 장기하 산문, 상관없는 거 아닌가? 헤리타 밀러의 순근해.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장기하 산문, 상관없는 거 아닌가? 책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책을 잘 못 읽는다. 일단 속도가 아주 느리다. 어떤 책인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몇 줄 읽다 보면 딴 생각에 빠진다. 그것을 깨달으면 마음을 다잡아 다시 글에 집중해 본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또 딴 생각. 이런 과정의 반복이다. 다 읽은 문장을 한 번 더 읽을 때도 많다. 시선만 이동했을 뿐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과연 내가 정확히 읽은 것인지 의심이 들어서 앞으로 돌아갈 때도 있다. 이런 식이다 보니 도저히 빨리 읽을 수가 없다. 따라서 당연히 많은 책을 읽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읽은 책들의 내용만은 정확히 기억하는 편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내가 어떤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하면 자연스레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뭐냐 하는 류의 질문이 돌아온다. 그런 경우에도 막상 그렇게 물으니까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는데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게 될 때가 많다. 반면 책을 좋아하시죠?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 편이다. 이름이 웬만큼 알려진 가수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인터뷰를 할 기회가 많고, 아무래도 서울대 출신에 대해 흔히들 가지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의뢰 그런 질문을 하나씩 끼워 넣으시는 것 같다. 물론 시원스레 네라고 대답하는 일은 잘 없다. 질문을 받는 순간 뭔가 캥기기 시작한다. 나처럼 책을 잘 못 읽는 사람이 책을 좋아한다고, 그것도 매체에 소개되는 인터뷰를 통해 말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책을 잘 읽지 못해서 뭐 막상 좋은 책을 읽으면 좋긴 하지만 하는 식으로 이도저도 아닌 답을 하고 만다. 사실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최근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뷰 자리에서든 사적인 모임에서든 그냥 그렇게 말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렇게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20년 정도는 좋게 걸린 듯하다. 인터뷰를 할 때뿐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나는 책을 좋아하는가 하고 물을 때에도 늘 선뜻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었다. 왠지 책을 집중해서 쭉 읽어 나간 후에 누가 물어도 책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그래, 나는 책을 좋아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 맞다. 상관없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애초에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읽어야 하는 책의 양이나 읽는 속도를 누가 정해 놓았다거나 독서의 목표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잘 읽는 게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닌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또 많은 양을 읽지 못하더라도 책 읽는 시간이 즐겁다면 누구나 책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100번 양보해서 뭔가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내가 정말로 책 읽기를 잘 못하는 것인가? 그것도 확실치 않다. 읽는 도중에 딴 생각이 좀 나면 어떤가? 어찌 됐건 그 딴 생각이라는 것도 책의 내용으로부터 연상된 것일 텐데, 그렇다면 그게 꼭 독서와 무관한 딴 생각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읽은 부분을 다시 읽게 되는 게 꼭 문제인가? 같은 책 안에서라도 구절마다 중요도가 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반복해서 음미하고 싶기도 하니 어떤 문장들은 여러 번 읽게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 오히려 모든 문장을 일정한 속도로 읽는 게 더 문제일지도 모른다. 내용을 기억하는 능력 역시 마찬가지다. 시험을 보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닌 이상 꼭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하나? 단 한 구절을 기억하더라도 그 구절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으로 좋은 독서가 된 것 아닌가? 글로 써놓고 보니 참 당연한 이야기다. 하나만 알 정도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데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쨌든 분명한 건 내가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써왔고 또 그게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도 모르게 골칫거리로 삼아 씨름하게 되는 문제들 중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거의 모든 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 써보려 한다. 나를 괴롭혀온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해서 간단히 극복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것은 나는 모른다.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마치 한 단어를 반복해서 되뇌면 그 의미가 불확실해지는 기분이 들듯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을 죄다 끌어내 써보는 것만으로도 그것들의 힘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기대는 하고 있다.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난생 처음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답답해서다. 그동안 나는 노래와 말, 이 두 가지를 통해 남들에게 내 생각을 전달해 왔다. 둘 다 훌륭한 방법이지만 올해 들어 그 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노래는 특정한 감정을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좀 더 나은 수단이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한없이 떠들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 지루해지기 전에 다음 화제로 넘어가지 않으면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채 화제가 바뀌었다고 느끼는 일이 많다. 최근 들어 특히 더 많아졌다. 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오직 글로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종류의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쌓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자마자 더럭 겁이 났다. 나에게 책을 쓸 자격이 있나? 내가 가진 생각들이 정식으로 출간될 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나? 읽는 것조차 잘하지 못하는 내가 심지어 남들이 읽는 책을 쓴다고? 이 정도까지 생각이 미치자 뭔가 기시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 밤. 싸구려 커피가 잃은 것. 내가 만든 노래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을 꼽으라면 역시 싸구려 커피다. 2008년 5월 10일에 이 노래가 담긴 세 곡짜리 싱글 앨범을 발매했고 같은 날 장기하와 얼굴들의 첫 공연이 있었다. 프리버드라는 클럽에서 열린 그날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은 대략 50명 남짓으로 지인 아니면 지인의 지인 아니면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었다. 그 세 부류 중 하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대략 반년 후인 11월 21일에 KBS 윤도현의 러브레터의 후속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이하나의 페퍼민트 첫 회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한동안 나와 우리 밴드의 이름이 연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얼마 안 있어 싸구려 커피는 이른바 전 국민적 히트곡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전과는 다른 노래가 되었다. 물론 가사, 멜로디, 편곡이 바뀐 것은 아니다. 각종 스트리밍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싸구려 커피의 음원은 지금까지도 2008년도에 발표된 것 그대로다. 하지만 그의 봄과 여름에 공연장에서 불렀던 싸구려 커피는 이제 없다. 그때 그 노래는 황당하고 웃기는 노래였다. 지금도 싸구려 커피는 꽤나 개성적인 곡으로 기억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노래다. 누구나 아는 노래를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당시 특히 EBS 스페이스 공감에도 출연하기 전인 5월에서 8월 사이에 홍대 라이브 클럽에서 싸구려 커피를 부르면 객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박장대소했다. 중간에 랩이라고 나는 부르는 랩 부분이 시작되면 일단 피식피식 웃음이 터지기 시작한다. 8마디쯤 됐을 때부터 관객들은 한두 명씩 입이 해벌어지며 이게 뭐야 라는 표정이 된다. 16째 마디쯤 되면 대부분이 박수를 치며 소리내어 웃고 있다. 24번째 마디를 지나면 그 소리는 더욱 커진다. 거의 자지러지는 사람도 있다. 마지막 32번째 마디를 거쳐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로 되돌아가는 순간에는 마치 노련한 재즈 연주자의 솔로가 끝났을 때처럼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온다. 한 번도 빠짐없이 늘 그런 분위기였다. 10중 8구가 아니라 백발백중으로 나의 노래로 인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재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이었다. 그리고 그 몇 달의 시간이 지난 뒤 싸구려 커피를 부르며 그런 경험을 다시는 하지 못했다. 물론 그것에 대해 불평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기에는 싸구려 커피가 유명해져서 내가 얻은 것이 너무 많다. 조금 과장하자면 그 덕에 지난 10년을 먹고 산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맨 처음에 그 3달 이후 싸구려 커피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만은 분명하다. 그걸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는 것도 말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가치도 세상에는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사라지는 가치. 이에 대해 많이 신경 쓰는 시대가 적어도 지금은 아닌 듯하다. 내가 좋아하는 밴드 슈퍼 오거니즘의 음악 중에는 Everybody Wants to be Famous라는 곡이 있다. 모르긴 해도 시간이 흘렀을 때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한 노래 중 하나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다. 그야말로 모두가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시대다. 싸구려 커피가 발표된 2008년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때만 해도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과 콘텐츠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물론 그때도 이미 인터넷이 완전히 대중화된 후였고 나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의 덕을 많이 본 사람이다. 하지만 그때 내가 만든 것은 어디까지나 전통적으로 유명함을 추구해온 대중음악의 한 종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그 전통적인 형태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패러디했을 뿐이다. 요즘은 다르다. 누구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분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재는 점점 더 일상의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평소에 먹는 밥, 평소에 하는 운동, 평소에 쓰는 물건 등 그 무엇이든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잘만 한다면 그것으로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지면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닐 것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세상은 그저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일 테다. 다만 나는 원래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더욱 내 개인적인 일상은 되도록 찍어 올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다는 생각이다. 당신은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묻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른다. 분명 그런 면도 있다. 이름과 얼굴이 알려지는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유명세의 해로움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명한 사람일수록 잊힐까봐 두려운 법이다. 그게 수많은 연예인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새로운 경향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도 다들 클 테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뭐라도 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재미있는 게 있다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내 일상의 일부를 콘텐츠로 만들고 싶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상이 콘텐츠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일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써왔다는 친구가 있었다. 나는 대단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것 같아서 그것이 친구의 답이었다. 어쩌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하는 많은 이들의 심정도 그와 비슷할지 모르겠다. 꼭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도 무언가를 온라인에 업로드하고 남들과 공유하고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순간이 적어도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지도. 하지만 내 경우에는 반대의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카메라를 드는 순간, 그리고 찍은 것을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순간 내 일상이 흐려져 버리는 느낌 말이다. 좋아하는 뮤지션의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멋지고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진다면, 그리고 그게 촬영이 허용되는 공연이라면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들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김없이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휴대폰 화면을 통해 공연을 보고 있는 거지? 그것도 가장 멋진 장면을.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지난 봄에는 동네에 있는 산에 자주 올랐는데 어느 날 오르다 보니 늘 지나던 양지 바른 길목에 전에 없던 노랗고 조그만 꽃들이 듬성듬성 피어 있었다. 하도 예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릴 생각을 하니 왠지 김이 빠졌다. 찍어놓은 꽃이 실제보다 훨씬 못생기기도 했고 아무튼 영 내키지 않아서 그만두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그 길목을 지났는데 갈 때마다 그 수와 위치가 조금씩 바뀌었다. 매번 찍지 않고 그냥 눈에만 담았다. 그 덕분인지 지난 봄에 그 길목은 유난히 기분 좋았던 기억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따금씩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출연한 프로그램들은 보통 재미있다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고 내가 봐도 별로 재미가 없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나는 적어도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장기하보다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사석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 농담에 크게 웃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꼭 의도된 농담이 아니더라도 나의 다소 멍청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키득키득 즐거워할 때가 꽤 있다. 그럴 때면 아니 왜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안 하느냐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 말은 최근에 이런 걸로 유튜브 콘텐츠를 왜 안 만드느냐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나는 카메라 앞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있는 상황은 내게 일상적이지 않다. 스마트폰보다 늦게 태어난 세대의 사람들이라면 카메라를 훨씬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느낄 테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그 세대에 속하지 않고 그 세대를 반드시 본받아야 할 필요성도 아직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장 자연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은 카메라가 없을 때 나온다.
그리고 사심없이 뱉은 농담이 옆에 있는 몇몇에게 순수한 즐거움을 선사할 때 그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별로 없다. 돌이켜보면 2008년 6월쯤 한 라이브 클럽에서 싸구려 커피를 불렀을 때 내가 느낀 것도 비슷한 기쁨이었던 듯하다. 몇몇 이들의 카메라에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 외엔 별다른 기록 없이 그대로 증발해버린 순간이다. 카메라로 찍어도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도 삶은 결국 증발한다.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해 몇 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넷플릭스에 공개한 인생이라 해도 예외는 될 수 없다. 비록 싸구려 커피는 그 당시의 즐거움을 잃었지만 나의 일상에는 비슷한 즐거움이 얼마든지 남아있다. 굳이 카메라로 찍고 온라인에 업로드해 많은 이들과 공유하지 않아도 좋은 그런 종류의 즐거운 말이다.